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2월 22일이고요. 오전 5시 반 영상을 녹화 중에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완전 바닥 하단 채널에서 한 단계 위쪽으로 살짝 올라와 줬고요.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현재 장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비트나 이더나 좀 비슷한 느낌으로 가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몇몇 알트코인들은 이제 조금 이렇게 쭉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 이제 몇몇 알트들은 여전히 거의 이렇게 줌아웃을 해봤을 때 굉장히 저점에 바닥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아직 이런 알트코인들을 먼저 좀,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 말고요, 좀 이렇게 준 메이저나 그 이하 좀 자발트들을 지금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러니까 뭐 비트 이더 말고 말씀드렸던 이제 뭐 하모니라든지 뭐 오늘 또 전고점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는 이제 루나 같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하방을 갈 때, 이것도 일봉이라 그렇고 이게 4시간 봉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하방을 갈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바닥 라인이 형성이 되잖아요. 보시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이제 이런 반등 구간에서 매도,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런 장에서도 충분히 이제 좀 리스크가 물론 있지만은 그래도 수익을 그나마 가장 얻을 수 있는 최적의 그런 매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쨌든 지금 이 큰 박스 구간에서 행보하는 거는 사실상 막 엄청나게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제 떨어져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4만이 깨지지 않는 이상, 좀 더 보수적으로 봤을 때 38,000원 정도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이번 약세장에서 뭔가 아직 시즌 종료라고 할 만한 그런 하락은 38,000원을 좀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상승 관점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53,000, 아무리 못해도 53,000 위로 좀 올라와 줘야, 그러니까 이 하락 지점이겠죠 사실. 그래서 이 구간으로 다시 회복을 해주고 상승 랠리를 다시 나아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큰 박스로 보시면 이렇게 좀 넓은 바운더리에 있는데, 어쨌든 현재는 이제 45,000에서 대략 5만 사이 정도에서 맴돌고 있네요. 이걸 좀 차트로 더 봤을 때, 이건 4시간 봉이고요. 이건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좀 단기 뷰죠. 단기 뷰에서 삼각 수렴의 형태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는데 밑으로 삐쭉 나온 것도 몇 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를 돌파해서 위로 삐쭉 나왔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지지를 해주고 위로 올라갈지, 아니면 다시 이 마지막 그 꼭지점 쪽으로 흘러 들어갈지는 좀 더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기, 그러니까 4시간으로 단기를 본 거고, 이거는 일봉으로 좀 이렇게 쭉 봤을 때 저번 5월, 6월, 7월, 8월까지의 비트코인 장세를 살펴봤을 때 지금이 조금 어떻게 보면 축소한 그런, 이 기간은 이게 한 3개월 정도 되죠. 이 3개월을 좀 줄여가지고 한 3주? 지금 한 2주 정도 됐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되면 3주 정도로 이제 좀 축소화시킨 이런 바텀 포물선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인데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저번에도 이 구간, 이 바닥 구간이죠 사실, 여기를 진짜 목숨 걸고 지켜주는 그게 너무 보였거든요. 사실 마지막이 조금 위기긴 했는데 그 위기의 순간을 이제 또 벗어나니까 이제 또 바로 상승을 이어 나갔었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런 지지 구간이 깨지고 떨어졌다면 사실상 시즌 종료라고 할 만도 했죠. 하지만 여기를 버텨주고 한 번 더 상승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최후의 저항선을 좀 지지하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 기준에도 진짜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한 방이 남아 있다라고 이런 가능성을 좀 보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좀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내년 1분기까지도 만약에 이 관점이 유지가 된다면
사실상 단기 중기죠. 단기 중기 관점에서 이런 상승 관점이 조금 더 연장이 된다면 내년 뭐 1월까지도 뭐 시장이 좀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저의 이제 개인적인 매수 관점은 딱 두 개가 있어요. 사실상 지금은 현금을 좀 많이 해놓은 상태인데, 제가 여기에서 계속 말씀드렸었던 게, 저는 이제 내년 하반기 이후로, 그러니까 내년 한 여름 이후로죠. 한 3분기 이후로, 3분기 이후로 좀 매수 계획을 크게 이렇게 잡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지금 매수를 할 만한 요인이 있다면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비트코인이 강한 거래량을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강한 돌파를 해주면, 강한 돌파라 함은 이제 한 53,000에서 56,000, 7,000, 8,000까지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상황을 좀 보고 만약에 강한 돌파를 해준다면, 상승 관점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면 매수를 해볼 만한 의향이 있고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비트가 여기에서 충분히 한 53,000, 뭐 52,000, 53,000까지도 다시 이렇게 회복할 여력은 분명히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찍고 좀 이렇게 다시 하방으로 갈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제외하기 위해서, 만약에 강한 거래량을 그러니까 동반하면서 비트가 전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해준다면, 알트코인들로 다시금 이렇게 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비트와 이더 상관관계라든지 뭐 도미넌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체크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그런 좀 강한 다시 장세가 온다면 한번 단기적으로 매매를 잠깐 들어갈 계획이 있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반대로 이제 비트가 이 횡보 구간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해주되 도미넌스 차트가 깨지면서 도미넌스가 이제 30대로 돌파하면서 알트장이 온다면, 알트 순환매가 온다면, 이건 또 이더리움이 주도를 할 수 있는 장세이겠죠. 그래서 이더리움을 주도하는 비트는 이제 주차해놓고 알트들이 이제 미쳐 날뛰는 그런 만약에 장세가 온다면, 어떻게 보면 진짜 그거는 시즌 종료를 임박한 좀 리스크 있는 장세겠죠. 그래서 그런 장세가 또 온다면, 거기에서도 알트들에 대한 매수를 어느 정도 들어갈 의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보다는 조금 더 좋은 상황들이 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여전히 좋은 이제 이런 모멘텀으로 상승한 알트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조금씩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것보다 더 이제 좀 메인으로 가져갈 만한 그런 매매가 있는 가정은 그 두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두 개 정도 말고는 조금은 더 관망하는 그런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제 매매 관점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좀 더 이런 코인들을 저점에 더 시작을 했었고, 저 기준에선 충분히 이제 매도를 해도 될 만한 사이즈가 나오니까 한 거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너무 이제 여러분들이 따라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시드에 맞게, 포트폴리오에 맞게 좀 참고만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또 발표가 나왔어요. 비트맥스, 거의 사실상 원조 마진 거래소죠. 어떻게 보면 비트맥스라고 예전부터 있었던 마진 거래소인데,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거버넌스 토큰이 발행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비맥스라고 읽어야 되나? 비맥스라고 이제 토큰이 나오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에 대한 이용자라든지 회원이라든지 그 레퍼럴 관련해서 이제 토큰들을 좀 나눠준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맥스가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마진 거래소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상 요즘에는 비트맥스 말고도 되게 좋은 그런 거래소들이 많죠. 뭐 바이낸스도 있고, 많이들 쓰시는 뭐 바이비트라든지 FTX 같은 거래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주변에서 비트맥스를 쓰는 사람들을 많이 못 봤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진짜 마진으로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좀 주로 쓰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물 이런 거에 대한 좀 그런 게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좀 거래소에 대한 추억이 있네요. 그런 소문도 있었어요. 예전에 과거에 17년, 18년 하락장 때 비트맥스에서 그 하락
숏을 그 세력들이 주도해가지고 그렇게 막 80% 90% 떨군 거다.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루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약간 음모론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진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소가 굉장히 유명했었죠. 과거에 이제 SEC였나요? SEC에서도 한번 그리고 넘어져가지고 굉장히 큰 그 벌금을 낸 적도 있죠. 그래서 좀 그런 거래소인데 이제 좀 힘든가 봐요, 사실. 그래서 이런 거래소 토큰들도 이제 발행을 한다는 것이 사업 다각화를 하기 위한 그런 밑거름의 작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거 보기 전에 이제 비트맥스에 대한 이제 뭐 리더보드나 이런 차트를 한번 간략하게 볼까요? 비트맥스 롱숏 비율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현재 지금 비트가 좀 바닥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롱 비율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네요. 이게 지금 비트맥스만 가져온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맞나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나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좀 롱에 대한 비율이 높네요.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한 거는 이제 숏 비율이 좀 더 높고요. 리더보드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보았을 때 이 AOA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그 원효띠의 계정이고요. 원효띠 계정을 보시면은 이제 총 수익률이 거의 3500비트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막 역시 마진이기 때문에 이제 그 클래스가 다르죠. 90비트도 벌고 10비트도 잃고 이런 식으로 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맥스에 대한 차트인 것 같아요. 비트맥스 한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또 재밌는 이런 거 없나? 보시면은 알라메다 리서치도 여기에 있어요. 보시면은 알라메다 리서치 같은 경우도 예전부터 이 랭크를 상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라메다 리서치가 비트맥스에서 이렇게 좀 이런 거래들을 하던 그런 세력들 출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쪽 그 트레이더 출신인데 보시면은 얘네들이 여기에서 거래를 안 한 지가 한참 좀 많이 된 걸로 알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근데 아직까지도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다는 거는 그만큼 그 과거부터 엄청난 그런 수익률을 달성을 했었고 이게 예전에는 막 거의 1등, 2등 막 이랬었을 거예요, 과거 기준으로.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렇게 좀 이렇게 상위에 온 건데 얘네들은 이제 뭐 둥지를 옮겼겠죠 이미. FTX에서 시작을 하다가 뭐 다른 자기네 FTX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알라메다 리서치도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비트맥스에 대한 좀 자료의 연장선이긴 한데 이거는 뭐냐면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거래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거래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 거래소들이 이제 좀 굉장히 오래된 거래소들이죠. 바이낸스라든지 뭐 크립토닷컴이라든지 뭐 OKX라든지 뭐 쿠코인 그리고 후오비 이런 식의 좀 전통 중앙 거래소들이 과거부터 이제 좀 핫했던 메이저 거래소들인데요.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과거에 이제 바이낸스 코인을 시작으로 해서 이런 거래소 토큰들이 계속해서 나왔었죠. 이 토큰들이 나온 지는 오래됐었는데 이 토큰들을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체인화 시켜가지고 생태계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상반기,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정도에 해서 이제 디파이가 붐이 일어날 때부터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그리고 후오비 에코 체인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생태계를 구성을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최근에 좀 이렇게 체인화 시켜가지고 들어온 것 중에 핫한 게 이제 크로노스 체인. 이거는 크립토닷컴 거래소 자체 거래소 토큰이자 이제 생태계를 꾸려 나가고 있죠. 그래서 한두 달 전에 굉장히 또 핫했던 게 이제 VVS 파이낸스라고 여기 이제 디파이가 굉장히 수익률이 좋아서 좀 핫했죠. 그래서 이걸 왜 가져왔냐면은 이런 거래소들도 결과적으로는 사업 다각화를 이렇게 한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특히 굉장히 크게 생태계가 구성이 되어 있죠. 사실 지금 바이낸스 뭐 스마트 체인
속에 이제 뭐 NFT 마켓플레이스도 있고 P2E도 있고 디파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테라 쪽에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그 TV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그리고 뭐 크로노스 그리고 호비 에코 그리고 뭐가 있었죠 아까? 이런 식으로 거래소 자체이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이런 플랫폼을 지향하는 이런 생태계를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쿠코인이라든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그러니까 분부 이 두 개 그리고 후오비 토큰까지도 최근까지도 이제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었던 토큰들입니다. 사실상 이제 분부는 뭐 거의 시총 3위 메이저 넘사벽 코인이고요. 그리고 쿠코인도 굉장히 좀 저력 있는 거래소. 후오비라든지 OKX는 좀 최근 중국 이슈를 맞아서 이제 그 마켓캡이 좀 많이 줄어든 느낌이죠. 그리고 크립토닷컴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쪽에서도 사업 뭐 스포츠 관련 해가지고 홍보 이런 것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사업을 굉장히 좀 잘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성장세에 있는 그런 토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좀 아쉬운 게 우리나라는 이런 걸 못해서 좀 많이 아쉽죠. 사실상 업비트 코인 이렇게 해가지고 업비트 자체 생태계를 좀 구성해 나가면서 좀 사업을 키우면 굉장히 좀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경쟁력에서 밀려버리니까 김프 같은 경우는 3% 이게 아까는 막 2%대까지도 봤었거든요. 지금 김프가 뭐 더 빠질지 안 빠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김프가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추세이고요. 이게 저 같은 경우도 김프가 여기서 더 빠지거나 여기서 이제 좀 계산했을 때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업비트에 좀 옮겨놨던 원화들을 다시 바이낸스나 이제 테더나 USDC 이런 달러 쪽 패깅된 이제 코인들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프가 한 8% 이상에서 저는 좀 많이 이렇게 귀국을 했거든요. 했는데 사실상 지금 다시 보내도 거의 5% 이상 많게는 5%, 7%, 6, 7, 8%까지도 김프 차익을 좀 거둘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한 달 동안 김프 거래만 해도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김프를 잘 활용하시면은 진짜 약간 진짜 보너스예요. 보너스가 근데 막 1%, 2%가 아니라 막 10%까지도 날 수 있는 보너스이기 때문에 시드의 10%면 말 다 했죠 사실. 1억만 해도 막 1000만 원씩 그냥 거의 리스크 없이 김프만으로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도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김프 활용을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했었던 코인들이 디파이 1.0 코인들이 많이 있었죠. 이거 말고도 사실 거의 모든 코인들이 비트 하락과 더불어서 이제 하락을 많이 맞았는데요. 이거는 5월, 6월, 7월 그러니까 5월 떡락장 이후로 엄청난 하락을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보면은 주봉으로 봤을 때 이런 루나나 뭐 폴리곤이라든지 이런 코인들은 지금 보시면 거의 전고점 부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좋은 알트코인들이고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고 자체 생태계를 잘 구성해 나가고 있는 진짜 수요가 많은 코인들임에 비해서 이제 뭐 이런 코인들 있죠. 뭐 리플은 그나마 양반입니다. 리플은 그냥 양반이고 뭐 아발란체도 너무 괜찮고요. 뭐 분부도 괜찮죠. 이 정도면 진짜 괜찮죠. 이런 코인들 말고 다른 코인들을 대충 한번 볼게요. 좀 이런 코인들이라든지 5월 그러니까 3, 4, 5월 전고점 이후로 거의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는 토큰들이 있잖아요. 아이오타 정도면 양반이고요. 뭐가 있을까? 아무거나 눌러도 대충 다 그런 각이 나오거든요. 보시면은 알파 파이낸스라든지 디파이죠. 그래서 이런 토큰들을 보시면은 다 웬만하면 이 4, 5월 고점 대비해서 거기다 떡락 포인트 지점에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 아무거나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거의 다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투자를 잘 하셨다면 3, 4월
그 떡락 이후로 다시 회복 장세에서 전고점을 갱신하는 토큰들에 투자하셨다면 정말 잘하신 거고, 그러지 못했다면 조금 공부가 모자랐다 라고 좀 평가를 제가 감히 하기 좀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이제 좀 별개로 이런 디파이라든지 진짜 잡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잡탕 코인들 같은 경우는 진짜 보시면은 다 지금 현재 비트가 힘을 못 쓰고 있는 시점에서 다 떡락 지점. 그러니까 방금 이게 뭐야, 스택스였죠? 스택스 같은 경우도 괜찮은 코인이라서 뭐 좀 괜찮은 지점에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토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락을 많이 간 토큰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사실. 보시면 디파이 관련 토큰들도 거의 다 나락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거의 뭐 사실 지금 웬만한 코인들에 대한 그런 지표고요. 빨간색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겠죠. 드랍 올타임, 그러니까 전 고점에 비해서 이렇게나 떨어진 코인들 자료인데요. 요걸 또 왜 가져왔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진짜 이제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코인들에 대해서 좀 잘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물론 이 코인들도 전 저점에 또 대비한 차트로 보시면요 굉장히 많이 오른 코인들이에요. 왜냐면 전 저점에 비하면은 막 몇백 배, 몇천 배도 오른 코인들이거든요 대부분. 특히 와이언 파이낸스 같은 경우도 진짜 그렇죠. 근데 이런 코인들마저도 결국에는 진짜 한 반년 남짓 전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을 맞고 반년 남짓이 흘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때에 비해서 이렇게 떡락이 되어 있는 이런 차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결국 규제와 관련된 이런 좀 엮여 있는 그런 코인들은 좀 피하셔야 된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 지금 이슈겠죠. 그리고 이제 영원한 건 없다. 상반기 때 이제 디파이 관련 코인들을 저도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디파이가 역시 혁명이고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전고점을 좀 찍을 수 있는 코인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역시나 영원한 건 없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우후죽순 생겼었던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다 같이 하락을 맞는 건 좀 너무 당연한 수순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메타가 옮겨갔잖아요 사실상. 디파이에서 NFT에서 뭐 메타버스나 P2E 쪽으로도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넘어갔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포인트 지점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보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메타나 트렌드 그리고 추세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빠르게 추종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교훈들도 얻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사실 어제 말씀드렸었던 포인트들이 다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코인들을 투자할 때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좀 상황적으로 보고 지표들을 보고 해야 되는지,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런 디파이 토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사실 거의 작년에 나왔죠. 작년 여름이나 아무리 못해도 뭐 올 초에 많이 우후죽순 생겨났었던 프로젝트들인데, 이런 프로젝트들이 그 토크노믹스를 딱 보시면은 뭐 로드맵이라든지 백서들을 보시면은 지금 대략 1년이 조금 더 지난 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락업이 그 릴리즈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무시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락업이 굉장히 많이 해제되는 물량이 나오고 있고, 시장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미 많이 나와서 이렇게 떡락한 코인들도 있고요. 크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중간에 해킹 이슈가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사실상 좀 나락으로 간 그런 이슈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하락을 하지 않았나 라는 좀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짜 좀 잘 고민을 해보시고, 내가 뭐 코인들을 살 때, 혹은 다음 뭐 사이클이나 불장에서 코인들을 좀 고를 때 어떤 코인들을 좀 골라야 되고, 그걸 고를 때 또 어떠한 것들을 좀 많이 살펴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좀 가져왔습니다. 저도 좀 많이 투자했었던 코인들이 많이 있네요. 저 같은 경우도 5월 떡락 시점, 완전 떡락을 다 맞진 않았고요. 떡락하기 전에 좀 이렇게 조짐이 보일 때 이런 코인들을 좀 다 정리를 했어가지고 굉장히 좀 수익률을 남긴 채 돌아왔었는데,
확실히 전고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던 토큰들이면 맞아요. 물론 이 토큰들이 지금 이 프로젝트들이 지금 망한 건 아닙니다. 망한 건 아니고 추후에 뭐 디파이 규제가 좀 괜찮아지거나 아니면 이제 또 그 현물 경제랑 좀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디파이가 굉장히 좀 붐업이 일어난다면 이런 토큰들이 언제든 전고점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잠재력 있는 프로젝트들임에는 분명하지만 우리는 결국 수익률을 좀 쫓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뷰나 분석들 좀 같이 가져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또 TVL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테라 같은 경우 오늘 왜 많이 올랐고 계속해서 많이 오르고 있고 전고점을 뚫고 있고 그런 것들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디파이 쪽에서 테라 같은 경우가 지금 앵커 프로토콜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앞세워 가지고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프로토콜이 단일 TVL로만 따지면요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어요. 거의 아베급 유니스왑 아베급으로 단일 예치로 성장을 했고요. 여기가 이제 좀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게 테라 자체적으로 이제 밀어주는 좀 그런 프로젝트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여기를 들어가서 이제 활용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UST 같은 경우는 단일 예치, 스테이블 단일 예치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20% 정도 되는 이제 연이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비루나 같은 이제 담보를 통해서 이제 내가 그 빌려주는 것에 대한 그 이자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빌려 오는 돈에 대해서도 이자를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루나 생태계도 하반기 들어서 뭐 디파이라든지 NFT 그리고 뭐 게임 관련해서도 계속 생태계가 확장이 되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진 뭐 도건에 계속 개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해외 투자 이런 것들도 엄청 많이 받고 있어서 복합적으로 가격이 좀 상승을 크게 하지 않았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진짜 괜찮죠. 그리고 이제 UST랑 관련된 좀 그런 속각 시스템도 최근에 이제 좀 그런 가격 상승 요인을 좀 궁극적으로 끌어왔었던 그런 좀 이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는 보시면은 이게 자꾸 목에 그게 되네요. 이게 하반기에 그러니까 상반기에 이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 핫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투자를 한 지금 못해서 한 반년 정도 하셨다면은 느끼셨을 거예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 있던 자금들이 첫 번째로 어디로 흘러갔냐? 첫 번째로 생태계가 가장 빠르게 확장되었었던 솔라나 그리고 NFT에 가장 최적화가 되어 있던 기술력 좋은 솔라나에 가장 먼저 자금이 흡수가 되었고요. 그 자금의 흐름을 보세요. 약간 물처럼 이렇게 흘러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솔라나로 가장 먼저 빠르게 자금이 흘러갔고요. 솔라나의 중간중간 이슈가 좀 많이 있었죠. 이슈도 많이 있었고 넥스트 솔라나가 뭐냐? 라는 사람들의 이제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왔었던 게 이제 루나 중간에 루나 한번 펌핑이 있었죠. 큰 펌핑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루나가 좀 주춤하면서 솔라나로 완벽하게 자금이 다시 빨려 들어가면서 동시에 아발란체가 좀 많이 뜹니다. 아발란체 그리고 폴리곤까지도 많이 떠요. 그때 같이 팬텀 같이 그 팬텀도 한 8월 9월쯤에 같이 떴었죠. 그래서 레이어 원들에 대한 좀 수요가 많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발란체가 단독으로 좀 많이 성장을 하게 되죠.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큰 투자를 한번 받아요. 그래서 그거랑 플러스로 이제 디파이 이런 것들도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총의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루나가 소각 이슈 그리고 디파이 성장 이런 것들로 하여금 비트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전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전고점을 찍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그 시장의 유동성이 이렇게 흘러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흐름을 느끼셨을 분들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좀 잘 이해하시고 잘 머릿속에 담아두셨다가 다음 사이클이라든지 혹은 이번 사이클에서 만약에 불장이 또 온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이 자금의 흐름을 잘 따라가시면은 진짜 큰 돈을 벌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루나가 진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루나를 60달러 언저리에서 팔아가지고 다 전량 거의 매도를 해서 좀 개인적으로 아쉽긴 합니다만은 저도 뭐 저점에 많이 모아서 판 거기 때문에 좀 배는 아픕니다만 또 루나가 잘 되는 걸 보니 좀 좋네요. 그리고 이제 루나가 또 오늘 왜 또 많이 올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루나 하면 이제 도건 대표만 아는데 사실상 루나 창시자가 도건이랑 신현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티몬 창립자죠. 그래서 두 명이 대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신현성은 근데 이제 중간에 차이 쪽으로 사업 그 각을 틀었고요. 도건이 혼자 남아서 이제 루나를 담당하기로 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차이 카드가 여러분들이 그 결제할 때 뭐 차이 이걸 많이 들어보셨을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차이가 사실상 이제 여기랑 같이 생태계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현물 카드도 있습니다. 현물 카드도 있고 이거를 초창기에 좀 받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루나랑 연동이 돼가지고 그 테라 스테이션 그런 거랑 연동이 좀 돼가지고 바로 이제 또 UST를 갖다가 루나를 갖다가 원화로 이렇게 충전이 가능하게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달려 있어요. 초창기 그거는.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루나 그리고 앵커 프로토콜 이런 쪽이랑도 연계가 다 되어 있는 카드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단순 차이 카드에다가 뭐 소프트뱅크가 투자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실제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좀 간접적으로 루나 생태계에 이렇게 좀 투자를 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좀 이슈들로 인해서 보시면은 간편결제, 차이페이, 차이카드 이런 게 가로치고 사실 루나, 테라 이런 생태계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얘네들이 지금 큰 로드맵을 그리는 게 어떤 것들인지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나 생태계를 좀 간단하게 아니죠.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 건데, 이제 루나 생태계 안에도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보시면은 뭐 랜딩 이제 앵커 있고요. 보시면은 뭐 덱스, 뭐 스테이블 코인, 게이밍, 소셜 뭐 굉장히 많이 있죠. 런치패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스타테라, 파일런 프로토콜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파생 쪽에도 뭐 미러 프로토콜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었던 게 있는데 아직 그 거버넌스 토큰이 발행이 되지 않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테라 수압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테라 기반 이제 덱스 거래소라고 해야 되나? 덱스인데도 아직까지도 이제 거버넌스 토큰이 없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추후에 나중에 거버넌스 토큰이 발행이 된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작업을 해두셔라 말씀을 좀 드린 적도 있고, 최근에 TNS 없나요? TNS가 안 보이네. TNS가 있는데 TNS가 어딨죠? TNS라고 그 ENS 이더리움 네트워크 서비스 그랑 뭐 사실상 유사한 테라 관련한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제 여기에도 제가 과거에 한 달 전인가요? 한 달 전에 솔라나랑 이제 봄피다 쪽에 그 솔라나 도메인 그리고 테라 쪽 도메인도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작업을 해두셔라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TNS에서 이제 발표가 또 났었죠. 그래가지고 뭐 조만간 뭐 선물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트위터로 올렸던데, 이제 뭐 거버넌스 토큰이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이런 프로젝트들처럼 충분히 토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나 생태계도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만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솔라나나 아발란체 같은 경우도 그랬었잖아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도 마찬가지이겠지만은 생태계가 확장될 때 관련된 프로젝트가 굉장히 성공을 한다면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 또한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건 있어요. 솔라나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표 플랫폼 코인을 투자하는 게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솔라나에 투자할, 그러니까 그 세럼이나 뭐 레이디움에 투자할 바에 솔라나에 투자해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런 그 테라 생태계 기반 토큰들을 애매한 토큰들에 투자할 바에 루나에 투자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생, 그러니까 테라 기반에서 신생되는 프로젝트들 중에 이제 뭐 굉장히 저렴하게 초기 이제 ICO라든지 IEO들로 좀 값싸게 얻어올 수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충분히 눈여겨보실만 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거고, 좀 내용이 좀 길었네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목 상태가 좀 별로인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좀 비트코인이 어떻게 좀 방향성을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지금 저점이 굉장히 좀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 하락에 대한 좀 걱정은 당분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 남은 한 방이 올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한 방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좀 계획을 짜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전고점을 다시 뚫는다, 혹은 이제 이 전저점을 다시 깬다, 이 확률은 둘 다 지금까지로서는 좀 낮기 때문에 이 횡보 단계에서 이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나 뭐 그런 패턴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